오늘은 우리 전반부에 등장했던 다양한 개념들, 우리가 지도 한 장 그려놓고 마침표를 찍었단 말이에요. 8-3에서. 그런 굵은 글씨 개념들을 내가 실제로 프로그래밍 할 때, 다음 학기라든가 이번에 GUI 프로그램 만들 때라든가 등등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이 중간중간 도입을 해서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예시를 같이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괜찮은 복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각자 주제 정해가지고 나만의 GUI 프로그램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 프로젝트 할 때도 도움이 될 테니까 살짝 집중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 넘버 3 지금 여러분 이미 제출도 끝났고 채점도 다 끝났어요. 그거를 좀 더 맛깔나게 즐기는 방법 해가지고 가장 간단한 형태, 아마 여러분이 도전해서 제출했을 그런 형태의 순차의 모든 것을 맡기는, 순차의 몸을 맡기는 느낌의 버전부터 시작해서 추가적인 개념 하나하나를 도입을 했을 때 그게 코드 실행 흐름 측면에서 내지는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 이점과 어떤 차이점을 가져오게 될 거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요 여러 버전들 중에 이거를 도입하는 게 좀 더 나한테는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얘는 좀 너무 과한 것 같아. 선 넘은 것 같아. 와 같은 여러분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까지가 오늘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과제 넘버 3의 피상적인 목표는 내 캐릭터를 0등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 누구를 1등, 누구를 중위권, 누구를 하위권으로 놔둘 거냐를 정하는 게 여러분이 과제 넘버 3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긴 한데 오늘은 여기서 예시로 같이 구경을 해볼 예정이고, 따라서 그런 프로그래밍 목표 자체는 일단 통일을 해두고 스타트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표를 이 순서에 따라서 1, 2, 3, 4, 5, 6 순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내 캐릭터가 지금 지혜 능력치가 가장 높으니까 지혜 능력치를 먼저 비교해서 그게 더 높은 캐릭터가 승리하도록 만든다와 같은 코드를 가장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혜 능력치가 두 캐릭터가 동등하다면 그때는 민첩 능력치, 그래서 5, 2, 4, 6, 1, 3,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름 능력치 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0번째 칸에 담겨있는 값을 서로 비교해서 역시나 높은 친구가 승리하도록 만드는 게 현재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 비교도 여러분이 부등호 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소위 출석부순, 사전순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가나다 순으로 이름이 뒤에 있는 친구가, 예를 들어 가시보다 hit씨가 더 이름이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능력치 하나를 붙잡고 비교를 할 때는 결국은 그 꺽쇠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부등식을 써서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가 원할 때만 true가 나오는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할 거고, 그거를 각각의 이 부분의 조건식 자리에 적음으로써 우리는 이 목표 부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기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열심히 하면 전체 듀얼이라는 함수 자체의 목표에 해당하는 순차 흐름을 구성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데이터, 예를 들면 누가 left가 될 거고 누가 right가 될 거냐는 듀얼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는 우리 입장에서는 알 바 아니었어요. 그 듀얼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게 되는 쪽인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코어 모듈이 알아서 듀얼 호출식 적을 때 이번에는 쟤랑 얘랑 싸움 붙여봐야지, 이번에는 얘랑 다른 애랑 싸움 붙여봐야지와 같은 식으로 알아서 잘 정해 줄 겁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코드 실행 흐름 위주로만 생각을 하면 돼요. 인수가 잘 레프트 자리에 라이트 자리에 들어와 있다라고 칠 때 최종적으로 음수 또는 양수, 내가 원하는 음수 또는 내가 원하는 양수를 리턴하기 위한 그 중간 단계를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이 슬라이드 내용 토대로 이번엔 대괄호 5 하면 되겠구나, 대괄호 2 하면 되겠구나 와 같이 차근차근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엔터 쳐가면서 구성하시면 언젠가는 그 순차 흐름을 완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긴 한데 오늘 제가 지각하기도 했고 지금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시키기에는 시간이 엄청 아까우니까 미리 지금 수업 페이지에 예시 코드를 올려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압축 파일이 2개가 들어가 있을 건데 그 중에 GUI 어쩌고 하는 거 말고 과제 3번 어쩌고 하는 거를 압축을 푸시면 my 모듈 예시라 그래가지고 .py 파일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좀 오타가 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0번부터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0, 1, 2, 3, 4, 5 순으로 돼 있고 0번부터 한번 열어봅시다. 그래서 0번 버전은 그 슬라이드에 적혀 있는 순서대로 각각의 능력치를 비교하기 위한 이 부문 덩어리를 그냥 단순히 나열해둔 버전이에요. 그래서 각각 부분 목표 보면 우리 당시에 과제 설명할 때도 살짝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혜 능력치가 높은 캐릭터가 승리한다. 그럼 레프트가 높으면 레프트가 승리하는 거고 라이트가 높으면 라이트가 승리한다 라고 우리가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리턴 값을 최종적으로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리턴문을 적어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리턴문을 실행하지 않았다라는 건 이 조건식 둘 다 false가 떴다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두 캐릭터의 지혜 능력치가 동일했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2차전으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첩 능력치 높으면 승리, 지능, 매력, 그 다음에 힘, 그 다음에 체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름도 동등한 느낌으로 우리가 꺽쇠를 써서 진행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220명 가까이 되는 캐릭터들의 이름을 일부러 전부 다 서로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동명이인 같은 경우는 굳이 숫자를 붙여가면서 이름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같은 케이스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말은 만약에 6개 능력치가 다 동일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름을 비교하기 위한 이 이품은 2개짜리 덩어리를 실행하게 됐다라면 여기서 무조건 리턴을 하게 됩니다. 0번째 능력치가 똑같은 케이스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한데 심심하니까 아래에다가는 가장 마지막 문장으로서 리턴문 하나를 지금 적어놓고 끝을 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게 굳이 뭐 지금 실행할 필요는 없겠죠. 이 친구는 지금 6개 능력치 전부 다 비교를 하고 있고 그래서 두 캐릭터가 능력치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절대로 이름 비교하는 마지막 코드 덩어리를 실행하지 않고 그 전에 이미 리턴을 했을 겁니다. 두 캐릭터의 6 능력치가 서로 다르다는 건 최소 2개의 능력치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합이 100이 돼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요 위에 있는 이 부분 덩어리를 그 각각의 내용물을 하나도 실행하지 않고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보장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출 가능이 뜬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몇몇 친구들은 이제 나만의 독자적인 대결 규칙을 세우기 위해서 예를 들면 6개 능력치의 합을 서로 비교를 해서 합이 더 높은 캐릭터가 승리한다와 같이 코드를 적은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좀 슬프게도 어차피 합은 무조건 100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캐릭터의 6 능력치의 합은 항상 100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힘 능력치랑 민첩 능력치 2개를 더한 결과가 더 큰 쪽이 이긴다와 같이 적는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약간 그때그때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2개의 데이터를 합해서 하나로 짬뽕을 해놨을 때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간단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봤던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합이 50이다 라고 해서 두 캐릭터의 능력치가 힘 능력치랑 민첩 능력치가 둘 다 똑같다라고 보장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힘이 1이고 민첩이 49일 수도 있는 거고 힘이랑 민첩이 둘 다 25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 전부 다 결과적으로 도출되는 데이터, 지금 조건식 통해서 비교하고 있는 데이터는 50으로 동등하게 나올 겁니다. 능력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추가적인 조건을 내가 먼저 적어놨다라면 자, 이건 저만 할게요. 여러분이 만약 원한다면 이런 느낌으로 적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적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예를 들면 반대 방향까지 적었다 칩시다. 자, 이렇게만 적어놨다고 해서 이 이품은 2개짜리 덩어리가 결과적으로 리턴문을 실행하지 않았다라는 게 두 캐릭터의 힘 능력치랑 민첩 능력치가 둘 다 동일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얘만 놔두고 다른 3, 4, 5, 6 능력치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름 비교를 하면 제출 가능이 뜨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요 과제 넘버 3는 예를 들면 1번째 능력치를 한 번만 우리가 사용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1, 2번 더해서 비교하는 걸 먼저 하고
거기서 동점이 떴을 때는 1번 능력치 한번 비교하고 2번 능력치 한번 비교한다와 같이 동점이 떴을 때 후속 조치로서 각각의 능력치를 따로 비교한다와 같이 적었다라면 내가 온갖 요상한 방식을 써서 뭐 표준 편차를 쓴다느니 뭐 그런 방식을 써서 대결 규칙을 세웠다 하더라도 능히 제출 가능을 띄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출한 친구들 냉정하게 말하면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이런 느낌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아마도 썼겠죠, 여러분. 요거 한 땀 한 땀 키보드로 쳐가지고 마지막 이름 비교하는 것까지 적은 친구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출한 친구들이 3분의 1 정도였고 그래서 뭔가 이제 느낀 점에도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다. 잘은 모르겠지만 제출 가능이 떠서 제출합니다와 같은 식으로 느낀 점을 적어서 낸 친구들이 보통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가내수공업 같은 그런 프로그래밍을 해서 과제를 제출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만들고 혹시나 그거를 한 땀 한 땀 키보드로 친 친구들은 우리 GUI 프로그램 만들 때라든가 다음 학기 프로그래밍 2 수업 들을 때는 가급적이면 복사 붙여넣기를 적극적으로 써서 진행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를 쓴다라고 치면 우리가 일단 제대로 작동하는 버전 하나를 만들어 놓고 얘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뻥튀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해야 되는 데이터가 사용해야 되는 인덱스 값이 5가 아니라 2니까 그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튀어나오는 리터럴만 고쳐서 적어서 얼마든지 두 번째 세부 목표, 세 번째, 여섯 번째, 마지막 0번째 이름까지 비교하는 코드 덩어리를 완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우리가 매번 리터럴을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오는 리터럴을 서로 다르게 적는 게 아니라 계산할 때마다 서로 다른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적기 위해 우리가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었던 변수 개념을 여기다가 밀어 넣어두고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 0번째 버전을 살짝 업그레이드 해둔 변수 개념을 도입해둔 1번째 버전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프로그램 여러분이 뭐 4학년 졸업하고 나서 회사에 가서 코드를 치든 아니면 대학원에 가가지고 대학원 논문을 쓰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든 항상 우리의 프로그램은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여러분이 더 어려운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면 보통은 둘 다겠지만 일단은 데이터 쪽에서 더 양을 불려가지고 더 많은 값을 담아뒀다가 복잡한 작업을 수행해야지 내가 원하는 새로운 값이 나오는 그런 느낌의 목표가 주어진다든가 아니면 코드, 실행 흐름 관점에서 순차는 얘는 대전제니까 뭐 그건 복사 붙여넣기로 커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전보다 더 복잡한 분기 흐름, 반복 흐름을 구사를 해야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문장들을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실행하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라든가 로 얼마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도 지금 시점에 프로그래밍 할 때, 코드 작성할 때 꼭 그 두 가지 영역에 대한 일단 우리는 열심히 키보드 쳐서 문장들을 적고 있는 거잖아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실행 흐름 아래에서 중간중간 예를 들면 할당문을 실행하는 동안 내지는 리턴문을 실행하는 동안과 같은 상황에서 적절한 데이터 흐름이 언제 발생할 것이다. 어디에 새로운 값이 담길 것이냐 등등을 여러분이 중간중간 데이터 흐름을 관찰해 가면서 코드를 작성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게 맨 처음부터 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맨 처음에는 단순하게 엔터 쳐가면서 문장들 나열해 가면서 내 프로그램을 일단 간단한 버전을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복잡하게 내가 나가고 싶다라면 이제 변수 개념을 추가로 생각을 해두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째 버전 코드를 같이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자, 우리 지금 여러분 그 지난주 수업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론 시험이랑 실습 시험이 있었잖아요. 이론 시험은 제 예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러분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거의 평균 30점 가까이를 찍었습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 실습 시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근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정상인데 뭐 4년 내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반부는 이제
이론은 챙길 만큼 챙겼으니까 사과 7개 다 먹었으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코드 짤 때 머릿속에 담아둘 만한 그런 것들 위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외울 게 많이 줄어들었다 해서 여러분이 우리 수업 시간에 내지는 일주일 동안 프로그래밍 공부랑 관련해서 시간을 덜 쏟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선택이니까 강요를 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1번째 버전이에요. 여기는 새로운 이름 하나를 도입을 해서 그 이름을 열심히 써가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한 버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 지혜 능력치가 높으면 승리한다. 에서 지금 내가 몇 번째 능력치를 다룰 예정이냐, 다뤄야 되는 것이냐를 다루기 위해 IDX라는 인덱스의 줄임말이겠죠. IDX라는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당문을 적어서 도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처음 해야 되는 건 5번째 능력치를 비교하는 게 맞으니까 리터럴 5 적어서 이렇게 할당문을 먼저 실행하도록 위에다가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덩어리를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비교해야 되는 그 번째 능력치가 높은 쪽이 승리하도록 조건식을 고쳐 적었다 보시면 됩니다. 리터럴 적는 자리에 대신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 다음 목표는 민첩 능력치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5번째 능력치가 아니라 2번째 능력치를 비교해야 된다를 0번째 버전 같은 경우는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리터럴 4군데를 고쳐 적었다라면 여기는 지금 할당문 는 오른쪽 자리 적혀있는 리터럴 하나만 고쳐서 동등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짓을 7번을 한 다음에 리터럴 6번 고치시면 제출 가능이 뜨는 나만의 듀얼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가능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친구들은 이런 요상한 순서가 아닌 1, 2, 3, 4, 5, 6 순서로 진행을 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종합 0등 아마 이제 결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친구가 종합 12,226점으로 무려 2등이랑 320점 차이를 보이면서 종합 0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있는 1등 친구는 아마 이게 힘이 10만인가 그럴 거예요. 이 친구는 힘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 밑에 있는 친구들 요 정도 되는 다수 의견들이 전부 다 힘 100에 나머지 0으로 해서 과제 넘버 2를 편하게 제출했던 그런 친구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1인당 한 표씩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편하게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 그런 사람들이 우월한 포지션에 가도록 자신의 듀얼을 작성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0번째 버전이랑 1번째 버전을 비교해서 한번 들고 가볼게요. 자, 어느 게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쩌면 왼쪽 거 0번째 버전이 더 효율적이다라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 얘는 지금 변수 개념을 하나를 덜 도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변수 자리에 값을 담는다라든가 담겨있던 값을 가져온다라는 게 전부 다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컴퓨터가 하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판정을 하는 듀얼을 만들었을 때 그걸 상정을 한다라면 왼쪽 거가 오른쪽 거보다 더 우월한, 더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일단 말을 할 수는 있기는 해요. 근데 코드를 작성하는 난이도 측면에서는 오른쪽 거가 확실히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0번째 버전은 복붙한 다음에 수식 4개를 고쳐 적어야 됐었습니다. 리터럴 4개를. 반면 오른쪽 버전은 리터럴 하나만 고쳐 적으면 돼요. 자, 그리고 변수 개념을 도입을 했더니 어떤 추가적인 효과가 발생했냐. 이 분기 내용, 이 부문 덩어리 내용이 수식까지 완벽히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완전히 동일해졌습니다. 달리 말하면 동일하게 생긴 문장 2개짜리 덩어리를 여러 번에 걸쳐 연거푸 실행하고 있어요. 다만 그때그때 서로 다른 인덱스 값을 사용해서 실행하고 있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우리 코드 파트에서 3가지 재료 중에 가장 마지막에 언급했었던 반복 개념을 도입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자, 반복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간고사 문제였잖아요. 어떤 코드 덩어리를 0번 또는 한 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친구예요. 우리가 키보드를 한 번만 적어놨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든지 20번이고 한도 끝도 없이 조차도 가능한 그런 개념이 반복 개념이었습니다. 0번째, 1번째 버전에서 뭔가 귀찮음 내지 비효율성을 내가 지금 체감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동등하게 생긴 문장들이 그냥 단순히 쭉 나열돼 있다라는 거기서 지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능력치가 6개밖에 안 되지만 이름 포함해서 7개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의 GUI 프로그램에서는 얼마든지 또는 우리 다음 학기라든가 해서 이제 수많은 엄청 많은 데이터를 다루는 수업들을 다루게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지금 능력치가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2, 30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걔네들을 비교하는 거 코드 덩어리를 그냥 복부수로 나열을 해서 쓴다? 자, 7개까지는 그나마 인간이 버틸 수 있는데 3주면은 우리가 제출할 수 있는데 2, 30개면 이제 양심의 가책을 슬슬 느끼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 개념을 도입해서 적용하면 동등한 문장을 한 번만 적어놓고 서로 다른 능력치를 가지고 연거푸 실행하도록 반복 흐름을 구성하는 게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버전은 이제 첫 번째 버전에서 코드 실행 흐름을 순차 베이스에서 반복 베이스로 가져간다와 같은 느낌으로 개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같이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그래서 2번째 버전은 반복 흐름을 구성해서 동일한 코드를 연거푸 실행하도록 엮어놓은 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반복의 3단 콤보 있었잖아요. 첫 반복 준비, 그다음에 언제까지 반복을 진행할 거냐 조건식으로 보통 적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내용물 마지막 자리에다가 다음 반복 준비를 하는 코드를 적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3단 콤보에서 중시하는 데이터, 그때그때 서로 다르게 들고 가야 되는 데이터가 어쩔 때는 life고 어쩔 때는 low고 등등이 있을 건데 지금은 우리가 몇 번째 능력치를 다룰 거냐에 해당하는 그 인덱스 값이 매번 내용물 실행할 때마다 서로 다르게 들고 가야 되는 데이터예요.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3단 콤보를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현재 목표상 맨 처음에는 5번째 능력치를 비교하는 게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IDX는 O 엔터 적어놓고 while문을 적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0번째 능력치를 비교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름 비교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while문 실행이 끝나야 됩니다. 근데 직전에 내가 이름 능력치를 비교했냐를 재는 것보다는 지금 IDX에 이상한 값이 담겨 있냐와 같은 느낌으로 조건식을 적는 게 차라리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미를 하나를 추가로 부여를 하는 거예요. 0, 1, 2, 3, 4, 5, 6 중에 하나를 쓰면 걔는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갑자기 7 이딴 게 튀어나오면 걔는 이제 비정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while문 조건식으로 IDX가 7보다 작은 동안 내용으로 반복 실행한다와 같이 적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while문 실행을 끝내고 싶다 하는 타이밍에는 IDX의 7 내지는 그보다 더 큰 값을 담도록 적어둔 할당문을 한번 실행하기만 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복사 붙여넣기에서 적었을 법한 그 if문 2개짜리 코드 덩어리를 이 반복 흐름의 내용물로 while문의 내용물로 적어놓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3단 콤보 마지막에 해당하는 다음 반복 준비하는 코드만 지금 남겨둔 겁니다. 일단 현재 목표상 맨 처음에는 5번째 능력치, 지혜 능력치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는 민첩 능력치를 비교해야 돼요. 따라서 IDX에 5가 담겨 있었다면 2를 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IDX는 IDX 빼기 3 하면 자 이러면 안 돼요. 문제는 이러면 맨 처음에는 5였다가 2로 바뀝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2였다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릴 겁니다. 더 이상 우리 목표대로 동작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번 반복 흐름은 다음 반복을 준비하는 코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목표는 인덱스 값이 IDX 값이 5였다가 2였다가 4, 6, 1, 3, 0 그 다음에 마지막 7, 2 되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여기서는 수식 하나로 그러니까 할당문 하나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엄청나게 복잡한 마치 지네같이 생긴 문장을 적어서 다음 반복 준비를 위한 코드 덩어리를 완성을 해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단 콤보 마지막입니다.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만약에 IDX가 5라면 IDX 값을 2로 바꾼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만약에 idx 값이 2라면 4로 바꾼다, 4라면 6으로 바꾼다와 같이 지금 적혀 있고, 잘 보시면 맨 처음에는 if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지금. 그래서 if문입니다. 근데 그 밑에는 뭔가 다른 키워드가 지금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elif가 지금 적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는 지금 else, else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님 말고 할 때 그 아니면이라는 뜻으로 적어 놓은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조건식이 적혀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이따가 슬라이드 돌아가서 펼쳐놓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엄청 길게 적어놓은 요 코드 덩어리가 우리의 원래 목표 idx에 5가 담겨 있었다라면 2를 담고, 5가 아닌 2가 담겨 있었다라면 4를 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3이 담겨 있었다라면 마지막으로 0을 담고, 지금 idx 5도 2도 그런 애들 다 담겨 있지 않았다라면 그때는 최종적으로 idx에 7을 담는다 같은 느낌으로 적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순서대로 idx의 값을 순차적으로 담는 걸 희망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가 적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실행하면 아까 전이랑 동등한 느낌, 0번째, 1번째랑 동등한 느낌으로 각각의 능력치를 한 번씩 비교하고 마지막에 이름 비교를 해서 끝이 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능력치를 체크하는 순서가 수학적으로 딱 1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음 능력치 번호를 몇 번으로 가져갈 것이냐, 다음 반복을 준비하기 위해 뭔가 이품은 하나가 지금 더 생겼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방금 전 봤던 코드를 복붙해 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살짝 말씀드리면 이 마지막 idx에 7을 담는다 내용물까지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 덩어리 하나가 통째로 if문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까지 봤던 if문은 전부 다 if로 스타트하고 바로 뒤에 조건식 하나 적고 콜론 찍고 엔터키 친 다음에 들여쓰기 한 내용물, 문장 하나 이상을 갖는 친구지 않았습니까? 라 질문할 수 있는데 걔도 if문이 맞아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것도 if문이 맞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if문은 그냥 맨 꼭대기에 두 줄만 적고 끝날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그 아래 또 다른 새로운 부분들을 덧대가지고 더 길게 적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if문은 평소와 다르게 여러 부분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어로는 phrase라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저걸 이제 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동네도 있기는 한데 우리는 그냥 부분이라고 좀 더 쉬운 한자어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if문을 적는다라면 무조건 여러분은 그 if문에 if 부분을 적어야 됩니다. if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if문은 적는 게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지금 elif로 스타트하는 elif 부분을 적거나 적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else 콜론 엔터로 시작하는 else 부분을 적거나 적지 않을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부분이 여러 개 있든 간에 맨 위에는 무조건 if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if문이 맞다면요. 그 다음에 그런 if문을 실행할 때는 언제나 가장 위에 있는 if 부분의 조건식을 계산하는 걸로 스타트를 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분들이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다 하더라도 항상 맨 위에 있는 것부터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if 부분을 다루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if 부분을 어떻게 다루냐가 우리 전반부 때 배웠던 그 순서를 그대로 가져간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if 부분 조건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true에 준한다라면 그러면 그 if 부분 내용물 들여쓰기 해둔 걸 실행할 겁니다. 요건 이전에 봤던 그대로예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가요. 이렇게 조건식 계산했더니 true가 떠서 내용물을 실행한 게 맞다면 그 아래에 있던 다른 부분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조건식 계산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런 채로 이 길다란 if문 전체의 실행이 끝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맨 위에 있는 if 부분부터 다루기 시작합니다. if 부분을 다룰 땐 가장 먼저 조건식을 계산해요.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true면 if 부분의 내용물을 실행하고 그 밑에 있는 다른 부분들은 건드리지도 않은 채 전체 if 부분의 실행이 끝이 나요.
그럼 만약에 조건식 계산 결과가 false에 준한다 라면 지금 idx가 5가 아니라 딴 거다 라면 우리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 if 부분의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을 겁니다. 0번 실행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전에 그렇게 false에 준하는 조건식 결과가 나왔다면 다음 부분을 다루기 시작해요. 다음 부분이 존재한다면요.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전체 if문 실행이 끝나겠지만 지금은 elif 부분이 밑에 바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elif 부분들 중에 if 부분 바로 아래에 있는 첫 번째 elif 부분을 다루기 시작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장의 실행을 다룰 때 그 문장이 여러 부분의 나열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살짝만 덜 쪼개서 각 부분들을 어떤 순서로 언제 다룰 것이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if 부분 조건식 먼저 계산했더니 false가 떴다라면 그 다음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elif 부분을 다룬다라는 건 어떻게 하냐를 살펴보면 됩니다. 자, elif 부분을 다루는 방법은 if문의 if 부분을 다루는 방법이랑 동일해요. 조건식을 가장 먼저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값이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내용물 실행하고 다른 부분들 다 무시하고 전체 if문 실행을 끝내거나 또는 이 부분의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고 다음 부분 다루기를 시작하거나를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idx에 2가 담겨 있다면 4를 담고 그 다음에 다른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전체 if문 실행이 끝나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idx에 2가 담겨 있는 게 아니다라면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부분을 다루기 시작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if문을 적을 때는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0개 이상의 elif 부분을 추가로 적는 게 가능합니다. if 부분은 무조건 적어야 되고요. 그 아래에다가 elif 부분을 아예 안 적거나 엄청 많이 적거나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elif 부분을 적고 싶다라면 if 부분 아래에다가 여러분이 다루고 싶은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차분기 반복 얘기했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if 문장의 구성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if 문이라는 문장을 조금 확대해 봤을 때도 뭔가 지금 순서 개념, 순차 개념이 여기에도 숨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if 문을 여러 부분들의 나열로 적을 수 있습니다. elif 부분을 적고 싶다라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if문에 if 부분 뒤에다가 적거나 아니면 elif 부분 뒤에다가 적을 수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예 안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if문 적을 때 맨 뒤에다가 else 부분을 적거나 적지 않을 수 있어요. 0번 또는 1번 else 부분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else 부분을 적는다라면 걔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else 부분에는 첫 줄에 조건식을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else 부분이 전체 if문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다라는 건 else 부분 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if 부분 내지는 elif 부분이라는 거예요. 플러스 지금 맨 아래에 있는 부분을 다룬다라는 건 그보다 위에 있던 모든 부분들의 조건식이 전부 다 false가 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부분들 내용물 실행을 전부 다 스킵했을 때만 조건식 계산 결과가 전부 다 false가 떴을 때만 else 부분을 다루게 돼요. 그리고 else 부분을 다룬다라는 건 이때는 무조건 내용물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했다라면 if문 전체 실행이 끝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내용물을 무조건 실행한다라는 지금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위에 있는 조건식들 중에 하나라도 true가 떴다라면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if문 엄청 길게 해서 적어놨지만 자, 분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문장들을 0번 또는 1번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분기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떤 문장은 내용물 문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물 문장이 if문 실행하는 동안 몇 번 실행되냐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일단 if 부분 본다면 얘 이미 알고 있다시피 0번 또는 1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모든 elif 부분도 전부 다 만약에 위에 있는 덩어리 실행하느라 밑에 있는 거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면 0번 실행될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조건식 다 false가 떴고 2번 조건식이 true가 뜬다면 이 내용물을 한 번 실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 조건식 계산 결과가 false가 떴다면 역시나 0번 실행할 거예요. 따라서 elif 부분들의 내용물 문장들도 전부 다 0번 또는 1번 실행하는 게 맞아요. 그럼 이제 else 부분 내용물은 몇 번 실행되냐고 물어본다면 else 부분 내용물은 위에 있는 조건식들 중에 하나라도 true가 떴다라면 얘네들은 전부 다 스킵이 될 거예요. 0번 실행될 겁니다. 반면 위에 있는 조건식 전부 다 false가 떴다라면 그때는 1번 실행될 거예요. 따라서 else 부분의 내용물 역시나 이 부문 전체의 실행을 놓고 봤을 때는 0번 또는 1번 실행된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문은 현재 분기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문장으로서 우리가 적었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else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작성했던 if문들 생각해 봅시다. if 부분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if문을 실행하는 동안 내용물 문장을 0번 또는 1번 실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후보로서 준비해둔 문장들 덩어리가 총 7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할당문이긴 하지만 그 7개 문장들 중에 현재 이 else 부분이 있는 버전은 7개 문장들 중에 항상 단 1개의 문장만 지금 실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 7개 부분이 있고 각각의 들여쓰기에 둔 내용물이 7덩어리가 있어요. else 부분을 마지막에 붙여둔다면 그 7덩어리 중에 정확하게 하나만 이번에 실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어떤 덩어리도 실행하지 않거나 여러 덩어리를 이번에 실행한다라든가 하는 케이스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else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이전에 봤던 다른 것들처럼 else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이 전체 이 부분 실행하는 동안 그 어떤 들여쓰기에 둔 코드 덩어리도 실행하지 않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은 전체를 봤을 때의 얘기고 어쨌든 우리는 어떤 문장들 개개인을 놓고 봤을 때 0번 또는 1번이 확실하다라고 짚어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이 부분 구성할 수 있는 3가지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다 끝이 납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에요. 프로그래밍 동네에 else 문이라는 이름의 문장은 없습니다. 자, 우리 지금 else 부분 볼 때 else 적고 콜론 적고 엔터키 쳐서 내용물 적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만 놓고 보면 우리 지금 함수정이 def로 스타트해요. while문 while로 스타트해요. if문 if로 스타트해요. 랑 비슷한 느낌으로 else 적고 콜론 찍어서 엔터키 쳐서 첫 줄을 구성하니까 얘도 우리가 문장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파이썬만 그런 게 아닙니다. 파이썬만 그런 게 아니라 C라든가 자바라든가 여러분 나중에 배우는 진짜로 엔간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는 else 문이라는 문장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금 봤던 건 얘는 지금 else 문이 아닌 거예요. 얘는 하나의 if문을 구성하는 여러 부분들 중에 하나로서 마지막에 붙어있는 else 부분을 갖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차이를 발생시키는 거냐라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인터랙티브 생각해 봅시다. 꺽스 3개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그거예요. 인터랙티브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마지막에 엔터키 쳐가면서 문장을 적어서 그 문장을 하나하나 실행해 보는 게 가능했었잖아요. 만약에 else 문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인터랙티브와 같은 문장을 적을 수 있는 곳에다가 else 문을 적는 게 가능해야 될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얼마든지 3하고 엔터 치는 게 가능했었죠. 심지어 3하고 엔터 치는 것도 어엿한 하나의 문장, 수식문으로 우리가 적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 계산 결과값을 땅바닥에 버리지 않고 꺼내가지고 반사해서 보여주고 있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한다라면 뭐 if 3이면 3이다 와 같은 느낌으로 if문을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else 콜론하고 엔터를 치면 아, 나는 이번에 else로 스타트하는 문장을 적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적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엔터키를 치면 우리가 뭐 내용물을 적을 새도 없이 바로 그냥 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스타트를 하고 자빠져 있네 와 같은 느낌으로
신텍스 에러를 내뱉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문장을 적고 싶다 할 때는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else라는 키워드로 스타트하는 문장을 적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문장에 대한 명명을 할 때 맨 앞에 적는 키워드를 가지고 위터 문이니 if 문이니 등등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else로 스타트하는 문장은 파이썬 동네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기서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else 문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아까 전에 else 부분을 실행한다라는 건 무조건 들여쓰기에 둔 내용물 문장을 한 번 실행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else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진짜로 그 의미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용물을 무조건 한 번 실행한다. 그러면 걔는 분기가 아니라 순창고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else 부분은 무조건 어떤 문장의 가장 뒷부분으로서만 적는 게 가능해요. 그러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봤던 건 엄청 긴 그 if문의 마지막 else 부분으로서 우리가 적어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else 부분의 내용물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위에 적혀있던 모든 다른 부분들의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전부 다 false가 떴을 때만 내용물을 한번 실행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 else 부분 자체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그런 일종의 문맥에 따라서 컨텍스트에 따라서 내용물 문장을 실행할 거냐 실행하지 않을 거냐가 결정되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집에서 살펴보면 대충 느낌이 올 거예요. 자, 다른 모든 문장들, 우리가 문장이라고 얘기했던 모든 애들은 전부 다 서로 독립적입니다. 그게 순차의 저주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걸 이제 타겟을 하는 게 데이터 흐름이었고요. 아무튼 간에 할당문이든 함수정이든 등등 다른 애들 보면 전부 다 그 뭐 이름 사전이니 뭐니 그런 데이터 얘기를 내어놓고 본다라면 전부 다 실행 양상 자체는 그 문장 내용물만 쳐다봐도 우리가 얼마든지 설명을 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문장들의 실행은 서로 독립적이다라 말할 수 있어요. 그 문장 앞에 거 실행하면 순차 조건에 따라서 이 문장이 실행될 겁니다. 그 문장 실행이 끝나면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게 될 겁니다. 대부분 상황에서. 대충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납득하는 게 가능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else 부분만 확대해가지고 봤을 때는 그런 독립성이 지금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else 부분을 언제 실행하냐라는 게 그 else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결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else 부분을 별도의 문장으로서 다루지 않게 됩니다. 자, 좀 더 정밀하게 말할게요. else 부분을 언제 다룰 거냐는 그 위에 있는 부분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래서 의미 관점에서 else 부분 내용물을 언제 다룰 거냐가 그때그때 달라진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요것 때문에 여러분이 오류를 자주 보게 될 거예요.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서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복잡한 코드 짜기 시작하면 제 보니까 요거 GPT가 알려줬는지 초중고 시간에 이미 배운 건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이미 쓰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if문을 적으려고 했는데 얘가 만약에 이 전체 if문의 else 부분에 해당하는 친구를 첫 줄을 들여쓰기를 덜 해서 얘가 다른 뭔가의 else 부분이 되도록 적은 겁니다. 자, 지금 볼게요. 얘 이러면 while문을 적고 그 뒤에다가 지금 else 부분을 적은 셈 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파이썬에선 됩니다. 파이썬에선 while문에 else 부분을 붙이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붙인 셈 치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 코드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목표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 목표는 마지막에 IDX에 0이 담겨 있다면 그때는 최종적으로 IDX에 7을 담아서 while문의 실행을 중단하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조건식 계산 결과가 false가 뜨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할당문이 while문의 else 부분에 들어있는 셈 치는 겁니다. 그러면 잘은 모르겠지만 while문 내용물
이제 좀 더 정밀하게는 그 while문의 while 부분의 내용물을 실행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저 else 부분을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이제 끝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 while문 더 이상 탈출을 못해요. 이름 비교만 한도 끝도 없이 하다가 우리가 컨트롤 C를 눌러야지 중단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거를 우리가 지금 오타를 백스페이스 한번 잘못 눌렀다라는 걸 오류로서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진짜로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else 부분에서 오류가 뜬다라든가 오작동한다라면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적고자 하는 이 부분의 각각의 부분들 첫 줄에 들여쓰기가 잘 맞게 되어 있나를 쭉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우리가 들여쓰기 실수하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자꾸 톨을 달았잖아요. 이거 애매하니까 잘 다시 맞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오류를 뱉었었는데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는 문장들을 적기 시작하면서 오류를 잘 안 내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경 써서 각각의 문장을 적을 때 특히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문장을 적을 때 임하시는 게 아마도 빠른 종강을 맞이하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먼 길을 다녀오긴 했는데 우리는 다음 반복 준비하기 위한 데이터 흐름 구성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얘가 수학적으로 예를 들면 life는 life 빼기 1이라든가 row는 row 더하기 1이라든가 그렇게 마지막 엔터키 쳐서 할당문 구성하면 한 큐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복잡한 코드 덩어리가 지금 추가로 들어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얘 때문에 전반적인 성능도 엄청 크게 떨어질 겁니다. 조건식 계산은 한도 끝도 없이 하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세 번 하고 마지막에 조건식 계산 6번을 해야지 이 while문 잠깐 6번이 아니지 그래요. 7번을 계산을 해야지 전체 while문 실행을 끝을 내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는 내 캐릭터가 지금 매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민첩이 높으니까 매력 다음에는 민첩을 비교하도록 코드 짜봐야지와 같이 목표를 가지고 과제 넘버 3에 도전한 친구들도 아 이거 복사 붙여넣기 너무 불편한 것 같은데 while문 써봐야지 할 때 맨 처음에는 IDX에 6을 담고 그 다음에 2를 담고 그 다음에 3을 담고와 같은 느낌의 데이터 흐름을 순차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한 코드를 작성할 때 막혀서 에이 모르겠다 그냥 내 캐릭터 1등 아니어도 되니까 그냥 1, 2, 3, 4, 5, 6 순서대로 가자 와 같이 접근한 친구들이 아마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반복 개념을 도입했더니 또 다른 문제점에 봉착을 한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던 데이터 흐름을 순차적으로 발생시켜야 된다. 왜냐? 우리가 그때그때 서로 다른 데이터,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IDX의 값을 담은 채로 동일한 내용을 반복 실행해야 했었으니까 라는 새로운 문제점에 봉착을 한 겁니다. 자, 0번 버전, 1번 버전은 다시 Alt 탭해서 눈으로 구경하시면 IDX에 5 담는 할당문, IDX에 2 담는 할당문이 정확히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실행된다는 게 바로 눈에 보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순차에 몸을 맡기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순차 흐름을 그냥 내비둔 게 아니라 곱게 포개가지고 반복 흐름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IDX는 5 엔터, 다음에 IDX는 2 엔터, 다음에 IDX는 3 엔터와 같은 식으로 실행하도록 코드 짜는 게 내 새로운 목표가 됐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를 반복 흐름으로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그 순서를 여전히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첫 반복되는 IDX에 5가 담겨 있는 채로 그 다음에는 2가 담겨 있는 채로 등등등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인덱스 개념을 적용해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값들을 미리 0번째 칸에 1번째 칸에 2번째 칸에 담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리스트 하나를 마련을 해둔 다음에 그런 리스트에서 순서대로 맨 앞에서부터 값을 하나씩 꺼내서 내가 원하는 이름에다 담아주는 for문을 도입하면 이 국면을 좀 더 수월하게 우리가 타개를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3번째 버전까지 보고 중간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3번째 버전은 능력치를 체크하는 순서를 미리 엄청 커다란 빅한 데이터 하나에다가 담아놓고 리스트 하나에다 담아놓고 순서대로 꺼내갖고 지금 쓰도록 코드를 고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측면에서 우리가
약간의 복잡도를 추가로 부여를 한 셈입니다. 그래서 검사하기 위한 인덱스들 순서대로 담아놨어요. 여기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여러분 맘대로 정할 수 있는 거죠. 0번째 칸에 5 담을 수도 있고 1 담을 수도 있고 그건 순전히 여러분 마음입니다. 리터럴 순서대로 적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원래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목표대로 5, 2, 4, 6, 1, 3, 0 마지막에 이름 비교해야 되니까 거기까지 해서 7개짜리 리스트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담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대로 반복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칸짜리에서 하나씩 꺼내서 IDX에 담습니다. 담는데 성공할 때마다 내용물 문장을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IDX에 5 담고 스타트하고 그 다음에는 2 담고 스타트하고 그 다음에는 4 담고 스타트할 겁니다. 왜냐? 0번째 칸에 5가 담겨 있고 1번째 칸에 2가 담겨 있고 2번째 칸에 4가 담겨 있으니까요.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는 얘는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마치 순차 같은 느낌으로 지금 데이터들 값들을 중에 하나를 지금 꺼내오고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 각각의 자리에 우리가 미리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담아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담아놨기 때문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지 맘대로 맨 앞에서부터 꺼내오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값들을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서 IDX에 담고 내용물을 실행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다음 반복 준비를 할 만한 그런 거추장스러운 코드가 싹 날아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문을 쓰고 있으니까 첫 반복 준비를 한다. 리스트에 0번째 칸에 뭐 담을 거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 반복 진행할 거냐 이거는 그 리스트가 몇 칸짜리냐에 의존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IDX에 0을 담았다면 거기까지만 실행하고 그 다음에 전체 포문의 실행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반복 준비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아서 아까 전에 3번째 걸 꺼냈다면 다음번에 4번째 걸 꺼내도록 그렇게 뒤에서 알아서 순서를 재둔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반복 준비하는 코드를 우리가 굳이 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아까 봤던 그 진해 같은 길다란 이 부문 덩어리 하나를 우리가 적을 필요가 없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5, 2, 4, 6, 1, 3, 0 순서대로 할당문 실행 내지는 그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는 게 우리 목표고 그거를 내가 수동으로 짜둔 게 이전 버전. 그게 우리가 순서대로 0번째 거부터 6번째 거까지 값을 담아두기만 한다면 자동으로 꺼내 쓰는 포문을 적음으로써 좀 더 수월하게 지금 적용된 버전이 여기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한다면 여러분이 리스트를 도입한다, 인덱스 개념을 도입한다라는 건 이전보다 데이터 측면에서 더 많은 준비를 해두고 원래 목표에 도전하는 셈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값을 담아두는 셈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순서를 지켜가면서 일 좀 해줘와 같이 포문을 적는다라든가 그 순서 중에 내가 지금 원하는 번째 값을 지금 당장 꺼내 쓰겠어와 같이 직접 대괄호 수식을 적는다라든가 해가면서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데이터 코드 둘 중에 데이터 영역을 부풀려서 전체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어프로치라면 이제 그에 반하는 내가 지금 뭔가 더 복잡한 분기 흐름, 더 복잡한 반복 흐름을 구성해야 될 때 이제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하나의 부문 내지 하나의 while문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곁들여서 쓰시는 게 반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거를 우리가 수업에서 굳이 다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이런 복잡한 문장을 적는 것보다 우리 있잖아요. 그 명제의 대우를 활용하라든가 아니면 숫자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할 때 둘은 같거나 왼쪽이 더 크거나 그렇지도 않다면 무조건 오른쪽이 더 크다와 같은 수학적인 성질을 써서 분기 흐름을 알맞게 구성한다라든가를 연습을 하시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학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건덕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커다란 이 부분은 적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복잡한 분기 흐름을 지금 도입을 해둔 거예요. 따라서 데이터 코드 중에 코드 영역에 힘을 더 실어가면서 무게를 부풀려 가면서 전체 프로그래밍 목표를 달성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제일 강력해 보이는 건 복사 붙여넣기기는 해요. 아무튼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능력치가 이름을 포함해서 7가지나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문의, 그러니까 다음 반복 준비하는 분기 흐름을 위아래로 부풀리는 것보다는 그냥 새로운 리스트 하나 튀어나오는 수식을 왼쪽 오른쪽으로 부풀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선택지가 3개밖에 없다. 뭐 그러면 이 부문 3개 적어도 될 거예요. 동방예의지국 같은 느낌 될 겁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견딜만 할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빅 데이터라서 능력치가 막 30까지 막 이러고 앉아 있다라면 오른쪽 걸 고르는 건 사실상 자살 행위가 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귀찮을 겁니다. 저거 다 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왼쪽은 그냥 컴마 29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마도 깔끔하게 끝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개념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자주 쓰시게 될 것 같고, 자, 요거 요약까지만 하고 중간 쉬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여기까지 오면서 썼던 전반부 때 배웠던 스킬들 요약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로 도입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값을 담아뒀다가 꺼내 쓰도록 변수 개념을 도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적혀 있는 코드들을 아예 똑같은 코드로 둔갑을 시키는 게 가능해요. 자, 하는 일은 비슷한데 그때그때 서로 다른 데이터를 써서,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어쩔 때는 5번째 거 어쩔 때는 2번째 걸 다룬다 이러고 자빠져 있다면 거기다 변수 개념을 도입하면 항상 IDX 번째 값을 꺼내오도록 똑같은 코드를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IDX에 처음에는 5를 담아놨다, 그 다음에 2를 담아놨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코드를 연거푸 실행한다라면 그거를 반복 흐름으로 묶어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while문, for문 등등을 도입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다음 반복 준비하는 게 좀 애매하다, 1차식으로 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면 인덱스 개념을 도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뽑아서 써야 되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한 타이밍에는 걔네들을 하나의 리스트에다 다 때려 넣고 포문을 쓴다거나 해서 그때그때 순서대로 꺼내와서 활용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요 3가지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도 이전보다 내가 코드 적을 때, 엔터 칠 때 적용 가능한 선택지가 크게 늘어날 거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코드 어떻게 짤지 모르겠어요. GUI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데 내 캐릭터를 점프를 시켜야 돼요. 근데 점프가 뭐지? 에서 막혔습니다. 그럴 때는 그 정도로 근본적인 데서 막혔다면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일단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게 나을 거라는 거예요. 점프 어떻게 만들 겁니까? 자, 이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뤄볼게요. 나중에 튜토리얼 비슷한 느낌으로 예시로 다뤄볼게요. 지금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간에 내가 아직은 미지의 뭔가를 새로 만들고 있다 할 때 잘 모르겠다라면 GPT 검색하는 것보다는, 인터넷 블로그 검색하는 것보다는 이 3가지들 중에 하나를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떠올리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코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은 아마도 새로운 이름을 도입해서 뭔가 값을 담아뒀다가 꺼내 쓰기 위한 새로운 이름을 도입해야지, 달리 말하면 데이터 영역을 부풀려야지 여기 있는 이 수식을 어떻게 적을 거냐, 이 문장의 조건식 예를 들면 어떻게 적을 거냐가 결정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실마리가 잡힌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그런 이름을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데이터를 리스트라든가 에다 몰아 담아두고 꺼내서 쓰는 식으로 값을 여러 개를 준비해 뒀다가 필요한 만큼 꺼내 써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내가 지금 코드 짜다 막히면 아마도 코드 실행 흐름 문제보다는 내가 지금 if문 while문 짜야 된다는 거 몰라서 못 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보통은 데이터 쪽에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게 있구나, 있을 수도 있겠구나, 미리 데이터를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while문을 실행하도록, if문 내용물을 실행하도록 짰어야 되는데 이 앞에 할당문을 내가 덜 적고 왔었나 보다 같이 여러분이 실마리를 가져가시는 게 아마도 대부분 상황에서의 좋은 해결책이 될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값을 하나를 담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 개를 담아놓고 진행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살짝 쉬는 시간 가집시다. 1시간 반 됐으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수업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종합해 봤을 때 단점 중에 하나가 우리 수업이 뭔가 내용을 순서대로 꺼낸단 말이에요. 막 그 기승전결 막 이러고 자빠져 있습니다. 3시간 수업 안에서.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뭐 나오고 다음에 뭐 나오냐를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놓고 스타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내가 손가락 미끄러 가지고 마우스 휠 조금만 내리기만 해도 우리 결말을 알고 열차를 타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근데 그걸 막겠다고, 스포일을 막겠다고 수업 자료를 올리지 않는 건 그거는 너무나도 그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는 거잖아요. 탄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선택으로 맡기기는 하는데, 여러분 영화관 갈 때 막 그 결말 포함 유튜브 영상 보고 표 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수업 내용 지금 처음 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영화를 세 번째, 네 번째 볼 때는 아무렇게나 하셔도 상관없는데, 처음 내용을 구경할 때는 가급적이면 천천히 스타트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야 아마도 다음에 분명히 속도가 느려지는 구간이 있을 건데 그때 덜 귀찮음을 느껴가면서 덜 힘들어하면서 느림의 미학을 챙겨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코드를 맨날 엔터 치면 바로 예쁘게 결과 나오는 그런 코드만 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출력 한 번 하는데 3달 걸리는 그런 프로그램 짜는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름 인내심이 필요한, 인내심이면서 또한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고 지나가는 거를 습관을 들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 자, 아무튼 여기까지 진행해 봤고, 자, 다만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꾸악꾸악 압축해서 눌러 담으면 더 이상,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이름을 체크할 때만 내 이름이 가시예요, 지금. 근데 지금 현재 코드상으로는 가시보다 hit씨가 더 유리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버전 듀얼은요. 그래서 이름 체크할 때만 다른 방식으로 우열을 가렸으면 좋겠네 라고 단순 변심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7번의 비교를 다 모아가지고 폼은 한 큐로 처리할 수 있게 반복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리스트 안에 담아놨는데 거기서 하나만 빼내기도 애매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 0번째 버전, 1번째 버전에서 썼던 복붙을 써서 처음에는 5, 2, 3, 1 순서대로 하고 나머지 3개 숫자에 대해서는 뒤에 있는 할당문 실행하고 뒤에 있는 포문을 실행해서 다시 전체 한 번의 반복을 두 각각 반복 덩어리의 순차 흐름으로 바꿔서 고친다든가 하면 되긴 해요. 그걸 또 하고 싶다? 그러면 반복 흐름 3개. 그러다 보면 다시 또 7개로 뿔뿔이 쪼개지는 상황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현재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능력치들을 비교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항상 동일한 포문 내용물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능력치에 대해서 항상 동일한 내용, 큰 사람이 유리하다라는 조건을 써서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지금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어쩔 때는 큰 게 이겼으면 좋겠고 어쩔 때는 작은 게 이겼으면 좋겠다 같은 식으로 그때그때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하는 걸 희망하고 있다라 칩시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함수 개념을 도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함수 개념 도입하면 이번에는 이 함수의 내용물을 실행하고 다음번에는 저 함수 내용물을 실행한다 같은 느낌으로 서로 다른 코드 덩어리를 그때그때 다르게 실행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함수 출식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반복 흐름, 내용물을 7번 반복 실행하는 포문을 놔둔 상태에서 그 포문의 내용물을 함수 호출식으로 바꿔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능력치별로 다루는 방법을 서로 다르게 우리가 적용하는 게 가능하고 그게 지금 4번째 버전으로 돼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는 미리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힘을 비교하는 방법, 민첩 비교하는 방법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함수 정의를 따로 마련을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힘 비교할 때는 지금 두 캐릭터 능력치 받았다 치고 그 상황에서 나는 1번째 능력치를 비교하는 게 맞죠? 힘 능력치니까. 그래서 힘은 높은 사람이 이기도록 만들겠어. 그 다음에 힘 능력치 하나만 놓고 봤을 땐 비기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0을 리턴하겠어와 같이 적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민첩에 대해서 등등 6개의 능력치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당연히 이름에 대해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함수 정의 7개를 마련을 해 둔다라 치면 이제 여러분은 각각의 능력치에 대해서 큰 사람이 이기게 할 거냐 작은 사람이 이기게 할 거냐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력만 낮은 사람이 이기고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매력을 비교한다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을 부등식을 고쳐 적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0번째 버전이랑 다른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6가지 능력치랑 이름이랑 비교하는 방법들을 따로 마련해 두고 그 밑에는 지금 아까 봤던 그 리스트랑 포문을 써서 리스트 데이터 도입하고 포문 써서 하나씩 꺼내와서 내용물 실행하는 느낌의 코드 구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인덱스 값을 담는 게 아니라 그 비교를 하기 위한 부분적인 함수들에 대한 id 값을 리스트에다 담아두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는 지혜 능력치를 비교하는 비교용 함수, 그 다음에 민첩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지능 등등 이거 좀 순서대로 잘 돼 있어서 마지막에 든 이름 비교하는 함수를 넣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을 순서대로 역시나 리스트 하나에 담아놓고 거기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러면 함수들 7개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의미 관점에서. 그 함수들 중에 하나를 꺼내서 걔를 그냥 호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걔의 결과를 놓고 우리가 이번에 승부가 났냐 그렇지 않냐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승부가 난 게 맞다라면 음수 또는 양수가 리턴됐을 겁니다. 그러면 그 값을 그대로 리턴하면 돼요. 이번에 승부가 났다면요.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 무승부가 떴을 때만 다음 반복을 진행하게끔 이렇게 리턴문을 구성해 둘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행하면 완전히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자, 여기서의 목표는 아까랑 똑같은 반복 흐름이에요. 근데 아까랑 다른 코드 덩어리를 실행을 한 겁니다. 자유도를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어쩔 때는 크면 이기고 어쩔 때는 작으면 이긴다.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세부적인 대결 조건 굳이 7개로 한정 짓지 않아도 됩니다. 막 40개, 50개 해놔도 상관없어요. 그 중에 맨 앞에 건 예를 들면 힘 능력치랑 민첩 능력치랑 더한 결과가 큰 사람이 이긴다와 같이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결과적으로 30번을 다 진행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이름을 비교하도록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 얼마든지 이수식 적을 때 마지막에 이름 비교하는 거 마지막 칸에 담도록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간편하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반복 흐름을 구성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반복할 때마다 서로 다른 코드 덩어리를 손쉽게 실행할 수 있게 됐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수 개념을 도입을 할 때 가져갈 수 있는 이점들 중에 하나입니다. 함수 개념을 도입하면 우리가 함수 정의 내용물 어떻게 적었냐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내용물 문장들을 지금 한번 실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그때그때 서로 다른 함수를 지금 당장 호출하겠어와 같이 전체 코드 흐름을 구성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함수 출식을 계산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때그때 서로 다른 문장들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함수 개념. 우리가 지금 차근차근 막 맨 처음에 튀어나오고 6주차 때 그냥 대놓고 함수 정의와 함수 출식 해가지고 챙겨놨었던 그 함수 개념을 적극적으로 쓴다면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능해요. 자, 근데 다시 보면 이거 되게 불편해 보이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자, 0번째 버전이랑 지금 다를 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막 함수 개념 잔뜩 들어가 있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지금 보시면 리터럴들 0000, 6666, 1111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저도 이 함수 정의 6개 전부 다 키보드로 친 게 아니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지금 마련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능력치들마다 서로 다른 비교용 함수를 도입해서 쓰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동등한 느낌으로 큰 사람이 이긴다와 같은 느낌으로 동등한 숫자 비교를 하는 코드가 여기저기에 지금 중복돼서 적혀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코드 덩어리들 사이에 공통점이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에 다시금 여러분이 데이터 개념을 입혀보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인수 개념을 추가로 도입을 하면 마지막 버전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자, 오늘 예시 마지막이에요. 5번째 버전은 비교용 함수들을 먼저 준비한 다음에
리스트를 하나를 더 도입을 해서 무슨 능력치를 비교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비교할 거냐를 두 개의 데이터를 따로 준비를 해두고 걔네를 조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능력치들 순서대로 내가 원하는 각각의 방식으로 비교를 하도록 코드를 완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버전 코드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5번째 버전은 지금 크면 이긴다와 같은 식으로 비교를 하는 느낌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 능력치를 비교할 거냐, IDX 번째 능력치 비교할 거야와 같이 IDX 값을 인수로 받도록 지금 세팅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왼쪽 캐릭터의 IDX 번째 거, 오른쪽 캐릭터의 IDX 번째 거 더 큰 거가 이기도록, 그래서 레프트가 더 크면 음수, 그렇지 않으면 양수, 같으면 0을 리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지금 리스트를 두 덩어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0번째 능력치를 뭐 어떻게 비교할 거냐, 1번째 능력치를 어떻게 비교할 거냐, 마지막 매력 능력치를 어떻게 비교할 거냐를 여러분이 서로 다르게 가져갈 수 있도록 돼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천편일률적으로 크면 이긴다라고 해놨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그 원래부터 있었던 어떤 순서대로 인덱스 값을 들고 와서 의미 관점에서는 어떤 능력치를 먼저 비교하고 어떤 순서대로 비교할 거냐를 담아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5번째 능력치부터 하나씩 꺼내서 IDX에 담고, 그러면 우리가 미리 준비했던 IDX 번째 능력치를 다루는 방법을 꺼내와요. 그러면 지금 지혜 능력치 같은 경우는 5번째니까 0, 1, 2, 3, 4, 5, 6 지혜 능력치 비교하는 방법에서 compare greater를 꺼내오고까지가 지금 이 대괄호 수식이에요. 그렇게 꺼내온 5번째 능력치를 비교하기 위한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괄호 안에다가 그 5라는 값을 담아서 지금 호출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지혜 능력치만 작으면 이기도록 만들고 싶다 라면 지금 작으면 이긴다에 해당하는 코드는 없으니까 그것만 그레이트어의 반대말이 뭡니까? 뭐 레서로 갈게요. 잘 모르겠으니까. 그 다음에 부동어만 뒤집어서 완성하고 5번째 능력치는 작으면 이기는 판정을 하는 함수를 쓰도록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도 작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름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 보세요. 지금 다시 보면 맨 처음에 IDX에 5를 담고 스타트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맨 위에 있는 여기서 5번째 칸에 있는 이걸 들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호출하는 거예요. 호출할 때 나는 그 인덱스 값 5를 담아갖고 호출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5가 담겨있는 채로 스타트 하니까 우리가 원래 원하던 대로 지혜 능력치를 비교를 하는 작업을 수행할 거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동일한 코드 덩어리, 동일한 함수 내용물을 실행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함수 출식 괄호 안에 서로 다른 수식, 서로 다른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어서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인덱스 값을 담아서 호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물을 실행한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서로 다른 데이터를 로컬 이름 사전에 담아둔 채로 스타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수 개념의 본질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기에 한 단계가 지금 추가가 된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대괄호 수식은 그때그때 내가 지금 원하는 코드 덩어리 미리 세팅해 놨던 IDX 번째 능력치를 다루기 위한 코드 덩어리를 가져오는 부분이 지금 앞에 적혀 있다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몇 번째 능력치를 비교하냐에 따라서 그 능력치를 비교하기 위한 코드, 그 능력치 자체를 의미하는 데이터 두 개를 조합하는 함수 호출식이 지금 여기 구성되어 있고, 그 결과 받아갖고 이번에 승부가 났다라면 나도 리턴하도록 구성하기만 하면 끝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버전도 0번째 버전, 1번째 버전 앞에서 본 모든 버전과 동등한 느낌으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각각에 대해 크면 이긴다 같은 느낌으로 비교를 하게 구성을 했다 말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중간 자유도를 챙겨가면서 이름이나 지혜 능력치는 작으면 이기도록 만든다 같은 부가적인 목표를 좀 더 손쉽게 달성을 할 수 있는 버전이 됐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버전은 이제 자유도랑 간편함 사이의 밸런스를 잡았다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원한다면 제3의 비교 방법 도입할 수 있어요. 함수 정의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제3의 도입 방법을 몇 번째 능력치를 다룰 때 쓸 거냐는 리스트 고치면 돼요. 그 다음에 각각의 능력치를 무슨 순서대로 비교할 거냐는 맨 처음부터 준비해 왔던 바로 그거니까 그 5부터 스타트하는 리스트가 아닌 3부터 스타트하는 리스트로서 담아두는 식으로 여러분이 데이터를 어떤 순서대로 담아놓냐에 따라 결정된다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비교하기 위한 코드 덩어리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게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비교할 거냐를 인수로 받도록 서로 분리를 해서 들고 간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요하게 다뤘던 거잖아요. 함수 개념 여러분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쓰게 될 겁니다. 함수 개념은 미리 준비해둔, 미리 마련해둔 문장들 덩어리를 지금 한번 실행하겠어를 간단한 함수 출식 하나로 축약해서 적을 수 있게 해주는 친구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보통은 함수 출식 적을 때 괄호 왼쪽에다가 그냥 이름을 적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print, imput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을 적어 왔어요. 근데 정밀하게는 거기다가 이름만 적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산하면 함수 덩어리에 대한 id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적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반복의 내용물을 함수 출식을 써서 꾸미고 그 함수 출식 여는 괄호 왼쪽에다가 계산하면 이번에 내용물을 실행할 만한 함수 덩어리 정밀하게는 그에 대한 id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어주기만 하면 나는 매번 반복할 때마다 완전히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째 버전 같은 경우는 아예 능력치별로 다루는 함수들을 코드 덩어리를 다르게 가져가도록 구성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하게 작으면 이긴다 크면 이긴다와 같은 방식으로 비교를 하는 각각의 능력치들에 대해 서로 다른 함수 정의를 적어놔야만 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인수 개념을 써서 동등하게 코드를 실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서로 다른 데이터를 들고 가서 실행하게끔 마지막 버전을 고쳐서 만들었다 봐주시면 돼요. 아무튼 함수 개념은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여러분 후반부에서 나만의 GUI 프로그램 만들 때 몰라갖고 못 짜겠는데와 같은 상황이 아마도 일단은 이론상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막히는 부분은 한도 끝도 없이 튀어나오겠지만 우리가 한 달의 시간을 드린다라고 친다면 아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대부분이 간단한 목표 갖고 스타트한다라고 전제하면 무리 없이 완주를 하고 최종 버전 제출하고 미적 기말 시험 공부를 하러 가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자, 아무튼 전체 내용 한 번만 더 요약해 볼게요.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이 다루게 될 프로그래밍 목표는 이런 식으로 제시되는 거예요. 뭐뭐 하는 코드를 적어주세요. 예를 들면 함수 정의 내용물 채워주세요. 와 같은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2교시 답도 비슷한 느낌이었잖아요. 수식 적는 1, 2, 3번 문항이 있긴 했지만 그 뒤에는 전부 다 문장을 적어주세요. 함수 정의 적어주세요. .py 파일, 모듈 하나의 내용물을 적어주세요와 같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엔터 쳐가면서 마음속으로 엔터 쳐가면서 문장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해서 적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이야말로 코드의 기본 단위라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코드를 생각나는 그대로 그냥 적어도 됩니다. 중간고사 때는 그렇게 해야지 간신히 50분 안에 답을 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중간중간에 데이터 맛을 살짝 가미를 하면 변수 개념을 더하거나 하면 좀 더 편하게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거나 할 수가 있게 돼요. 비슷한 코드가 변수 이름을 채워 넣음으로써 완전히 똑같은 코드로 둔갑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동등한 코드를 여러 번 실행하고 자빠져 있다라면 그거를 반복 흐름으로 엮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똑같은 문장 7번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되지만 내용물을 7번 실행하는 while문으로 while문의 내용물이 되도록 적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 반복마다 우리가 특정 데이터를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와 가지고 다뤄야 된다라면 미리 그 순서대로 리스트 하나에다가 차곡차곡 담아둔 다음에 포문을 써서 0번째 거부터 1번째 거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거 꺼내면 그 다음부터는 실행 안 하도록
전체 반복 흐름을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매 반복마다 서로 다른 데이터를 들고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라면 여러분이 미리 리스트 하나를 인덱스 개념을 적용해서 준비를 해두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매 반복마다 서로 다른 코드 덩어리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라면 그때는 함수 개념을 들여와서 쓰면 됩니다. 이번에는 A 호출하고 이번에는 A 호출하고 저 다음엔 B 호출하고와 같이 적어두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일종인 함수 정의는 함수 덩어리 하나를 메모리 위에 새로 만들고 이름 사전에 이름 등재하면서 그 함수 덩어리, 코드 덩어리에 대한 ID 값을 담아두는 그런 느낌의 문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함수 정의들을 먼저 실행되도록 적당히 위에다가 적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스트 하나를 준비해두고 각각의 함수 이름 적어가면서 아마 메모리 위에 존재할 그 함수 각각의 칸에 대한 ID 값을 리스트의 순서대로 담아두도록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매번 반복할 때마다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인덱스 값을 뽑았을 수 있을 것이고 또는 그 인덱스 값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여러 코드 덩어리들 중에 하나를 역시나 리스트에서 뽑아 갖고 쓸 수도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러분이 바로 납득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라면 우리 전반부 영상 조금 더 살펴보던가 해가면서 이 함수 그 자체의 코드 덩어리잖아요. 또는 우리가 직접 키보드로 적는 함수 이름들 내지는 메모리 위에 함수 내용물이 담겨있는 칸 얘야말로 진짜로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리고 그거에 대한 ID 값을 여러분이 구분을 해서 서술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면 요 4번째 버전, 5번째 버전 반복 내용물을 지금도 여러분이 무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 지금 할 수 있고 지금 해 두시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그리고 얘는 지금은 여러분이 프로젝트 할 때 직접 쓰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맨날 밥 먹듯 쓰게 될 일종의 패턴에 해당하는 친구니까 미리 익숙해 두시는 게 아마도 유리할 겁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쓰고 있고 여러분도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자, 함수 맛을 입혀둔 다음에도 여러 내용물이 유사한 함수들이 존재할 때 다시금 데이터 맛을 더하면 또 다른 축약이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때 쓰라고 만들어둔 개념이 인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함수 정의를 적는 입장에서 내용물 실행하는 도중에 사용할 데이터를 나중에 함수 줄식을 적게 될 프로그래머가 정할 수 있게끔 여지를 남겨두는 셈이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흐름 미리 발생시키고 로컬 이름 사전에 담아놓고 내용물 문장을 실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버전은 그런 총체적인 컴필레이션이 지금 하나의 함수 줄식에 축약해서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얘네들이 전부 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5번째 버전이잖아요. 여기선 지금 대괄호랑 소괄호를 같이 쓰고 있고 요 이름을 지금 맨 왼쪽에 적어놨어요. 다시 보시면 얘는 지금 수식 3개로 지금 구성해 놓은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우리는 0번째 능력치를 어떻게 비교할 거냐를 정할 수 있고 그걸 구체적으로 작은 친구가 이긴다라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 문장들을 미리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함수들을 비교 방법을 구체화해둔 함수들을 여러 개를 여러 덩어리를 준비를 해두고 스타트 할 수 있어요. 그것들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담아두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가 0번째 버전부터 중시하고 있었던 바로 그 몇 번째 능력치부터 실질적으로 비교를 시작할 거냐에 해당하는 데이터도 따로 담아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드 따로 담아두고 그 어떤 함수 덩어리를 다룰 거냐 순서랑 능력치를 어떤 순서대로 다룰 거냐 순서랑을 3가지를 모아서 지금 여기서 전부 다 종합해서 매 반복마다 서로 다른 베리에이션을 가져갈 수 있게 구사를 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 여러분 GUI 프로그램 만들 때도 요거랑 나름 비슷한 느낌으로 코드를 짜게 될 거예요. 따라서 집에서 한 번 더 구경을 해보고 다음 주 시간에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정도 얘기해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다행스럽게도 제가 모든 코드를 다 본 건 아닌데 오래 걸리는 코드들 위주로 한번 구경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5번째 예시를 이번 과제 넘버3 할 때 진짜로 작성해서 내는 친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발견을 못 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대단한 거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중 대부분 친구들은 0번째 버전과 비슷한 걸 작성해서 냈습니다. 또는 후문을 적기는 했는데 항상 1번째부터 그러니까 힘부터 시작해서 매력 능력치까지 그냥 순서대로 비교를 하도록 레인지 괄호보다고와 같은 표현을 써서 포문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종합 영등이 힘이 어처구니 없이 높은 친구가 종합 영등을 차지한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지금은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갈 때, 3번째에서 4번째로 넘어갈 때 각각의 차이점, 변화를 간지할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나만의 프로그램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자유롭게 짜고 싶다 할 때 맨 처음부터 마지막 버전을 짜는 건 엄청 어려울 테니까 그 중간중간 여기를 좀 더 고칠 수는 없을까 할 때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 다뤘던 내지는 전반부 중간고사 이전에 다뤘던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자연스럽게 꺼내올 수 있게만 된다면, 그걸 상상할 수만 있게 된다면 성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지금은 우리가 말해줘야지 차이를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쳐도 여러분이 나중에도 그렇게 살 건 아니잖아요. 우리 수업만 20년 들을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대단한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라면 방금 전 봤던 그런 느낌의 선택을 지금부터 주도적으로 자주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로 해야 되나? 불편한데? 어떻게 하면 Y문으로 묶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 여러분 대부분 상황에서 아마 데이터 측면에서의 한 번 더 고찰을 수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찰들 중에 몇몇은 지금 값을 하나씩만 다루고 있는데 여러 개를 리스트 하나에 때려놓고 꺼내와야 되지 않나? 와 같은 고찰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코드 덩어리를 좀 더 부풀린다라면 반복 흐름으로 묶는다. 얘는 아마도 여러분 엔간하면 직관으로 욕구를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들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우리가 추가로 함수 개념을 도입해 놓고 쓰는 게 좀 더 편하게 복잡한 코드를 짜는 방법일 수 있겠구나라고 가져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함수 개념 도입할 때는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인수를 몇 개 받을 거냐, 그때 서로 다른 데이터를 뭐뭐를 준비해 놓고 진행하도록 짜야 함수 덩어리를 여러 개 만들지 않고 하나만 만들어 놓고 쓸 수 있을 것이냐, 역시나 가져갈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서 완벽한 코드를 작성하는 건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은 도라는 가게 복사 붙여넣기 위주로 먼저 만든 다음에 조금씩 보완을 해가면서 내 마음에 드는 기분이가 좋은 최종 버전을 만드는 게 가능하실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보는 게 가능하다라면 이번 학기 성공적으로 종강을 맞이했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면 본론이 대충 끝이 날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커트를 합시다. 우리 중에 몇몇 친구들은 힘들다, 나는 감자입니다, 이런 느낀 점 쓰고 제출하는 친구가 이제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실이잖아요. 처음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피아노 치는데 한홍을 칠 줄 안다라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운전면허 학원 갔는데 드리프트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는 못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건 전혀 누가 된다라든가 못하는 나 자신을 자책을 한다라든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는 게 기분이 나빠서 그냥 안 하는 것도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일단은 어찌어찌 내가 지금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스킬 복사 붙여넣기 등등을 써서 완성한 다음에 추가로 조금씩만 매무새를 다듬어 보는 게 처음부터 복잡한 코드를 짜는 게 안 된다라고 망설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익한 경험을 더 높은 확률로 여러분이 얻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나중 가면 그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3일 안에 코드 짜야 된다. 회사 가면
3일 동안 복사 붙여넣기만 하다가 끝나게 되는 복잡한 프로그램 짜게 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처음부터 어느 정도 효율적인 코드를 내뱉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차근차근 진행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후반부 내용까지 같이 진행해 보면서 우리가 한 달 정도 시간 동안 나만의 GUI 프로그램 진득하게 구경을 해볼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목표를 좀 더 충분히 고민해 보면서 이런저런 배움을, 복습을, 그다음에 실습을 가져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